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2020년 10월 18일 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몇몇 전문가들과 함께 미니 국감을 했습니다. 이 미니 국감을 했던 이유는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저를 일방적으로 국회 증인 출석을 원천 봉쇄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미니국감 형태로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안 되고 있고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도 이런 사건을 이렇게 겪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타깝고 억울한 희생에 더 이상 가슴 아픈 행동들은 안 했으면 합니다. 오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과 그동안 수많은 기사들을 양산해냈던 군과 해경의 실책들에 이제 제가 답하는 대신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살아온 삶의 행적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당당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그대들 또한 명예가 지켜질 것입니다.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맘대로 휘두르고 사용했습니다. 그 첩보는 몇몇 개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의 동생이 남의 나라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기 전 해상표로 시간들의 행적을 알고 싶고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공직자들은 범죄를 범죄로 덮어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동생은 아직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다. 예우를 다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도 알 권리가 있고 또 그때 당시 저희 가족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정부는 즉각 정보 공개 청구를 응하라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실족사고의 신분이며 그 명예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예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 전문가도 아니고 저의 분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와 가치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가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국민으로부터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명예가 있으며 그 명예는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집 밟혀지고 망가진 동생과 저희 가족들의 명예를 되돌려주시고 대통령께서 밝혀주신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동생의 실종 한 달과 유엔 총회에 보고되는 남북한 진상 규명의 서한이 공식으로 상정됩니다. 전환신호. 이 신호는 관례 및 항로에 관한 국제협약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다. 무선 통신의 전환신호는 모르스보 SOS로 구성되어 정해진 주파수로 송신한다. 무선 전화의 전환신호는 메이데이라는 단어로 나타낸다. 국제적 협정에 의해 전환신호가 송신되었을 때는 전환 송출에 혼신을 줄 수 있는 모든 무선 통신은 정지한다. 이 전환신호는 해군과 해경의 일반 병사들도 입대하면 배우는 기초적인 상식이며 반드시 해군과 해경은 알아야 할 기본입니다. 왜 국방부는 해군의 실종 사실을 왜 알리지도 않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실종을 알고 해군과 해경은 수색에 돌입했고 그 고급 정보랍시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그 내용들 이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들은 동생의 실종 상황에서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해경은 실종 보고 후 단 한 차례뿐이었고 북한에 체포되었을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지켜야 할 그때 꿀먹은 벙어리를 만들며 첩보 정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정보가 첩보가 사실이라면 즉각 저에게만은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시시하고 내놓지 못하면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색에 참여하고 수색 세력을 증언해달라 할 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몇 배를 늘려서 찾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외칩니다. 반드시 동생을 산채로 돌려주시고 찾을 때까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동생의 원형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국방부의 실책. 해군은 뉴스로 피사를 알았다는데 실종자 수색에 협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지어버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엄청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서 그렇게 급하게 아무런 조사 없이 단정지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묻습니다. 줄 하나 그어서 38km니 33km니 발표하기 전에 정확한 위도, 경도, 몇 도, 몇 초 지점에서 좌표를 명확히 찍고 표류를 어디로 어떻게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부유물이 누구 것인지 어디서 구했는지도 밝혀내서 월북으로 단정 짓기 바랍니다. 줄 하나 그으면 월북의 근거가 됩니까? 해군의 실책.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어선들도 보유하고 있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조랑과 구조에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해경의 실책. 실종, 실족 사망 사건 등의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하였다 하여 수사기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서 중간 보고와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처리하면서 발표를 서두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실종자 수색에 관한 조류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던 과거 사건과 정확도를 밝혀주십시오. 월북으로 단정하여 발표하시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 동시간대에 정확한 복수의 실험을 통하여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발표와 수사 자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의무와 실책.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의 역할이 작동하고 컨트롤 타워가 단계별로 작동했어야 합니다. 국가의 과실과 직무유기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안전을 물어야 합니까? 해군,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북측에 얼마든지 요구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단지 해군은 계속적으로 요청을 안 하고 못했다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방부, 그 알량한 첩보 타령하면서 해군과 해경에 이 사실을 알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첩보를 입수했다 하면서 적대 국가인 북한의 내용은 고스란히 믿고 해군과 해경 수색에 협조를 안 하고 도대체 누구하고 상의하고 보고했는지 이제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당통신과 대응통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긴급 상황에서 왜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첩보 타령만 짓거리면서 해경에 수사를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이 알고 침묵하고 동생을 희생시키며 얻어내려는 것이 뭔지도 이제는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 부당통신 내용과 대응통신 내용을 국방부로 보고받았는지 22일 18시 30분에 서면 보고를 공무원을 북측 핵에서 발견했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북한하고 해군과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말했는지 이 부분은 국가의 재난에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가의 시스템 중 보고와 작동 그리고 허위 보고나 누락 보고를 했다면 국가 재난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것이고 모든 사실이 거짓일 것입니다. 실종 신고된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 반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공무원을 발견하면 연락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22일 오후 3시 반부터 22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혀 있는데도 인계 송환 요청을 하지 않았음. 해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히고 사망 사실을 모른 채 24일 11시까지 남쪽에서 실종 수색만 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28일째 접어들면서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만행이 더 끔찍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의 절절한 매침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 그대들도 그러한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동생, 조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들이, 동생들이 그랬다면 그런 짓거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과 동생의 온전한 생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과거 28일 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0월 18일.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첩보와 정보, 그 다음에 국정감사, 또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을 종합하고 또 저 역시 사고선박에 직접 탑승해서 수색했던 어떤 그런 당시의 정황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외면과 아주 철저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문가들과 국회에서 미니 국감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때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